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토지가 양쪽에 존재하잖아요. 붙어있는 토지가. 그러면 서로 이 땅을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A 땅을 통하지 않으면 B의 주인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돌아가는데 엄청 오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여기로 가면 뭐 100m 들어가는데 여기를 이 길을 통해서 가면 그냥 바로 그냥 5m 안에 접근할 수 있다. 담장이 쳐져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땅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러면 그걸 통과해 다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그걸 막아버린 거야. 왜 너 내 땅으로 다녀? 돌아다녀. 이게 옛날에 뭐 이렇게 동화책에서 나올 만한 뭐 흥부놀부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랑 비슷한데 그 과연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땅을 네가 왜 다녀? 통행료 내고 다녀야지. 그리고 내 땅 자꾸 밟고 다니지 마. 통행료 안 받아도 되니까 일로 다니지 마. 통행 금지해버렸어요. 펜스 쳐버려서.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다녔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트랙터를 끌고 진짜 멀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안 되겠다.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너 지금 나 통행 방해 금지. 통행을 방해한 거를 금지하고 또 하나는 내가 다닐 수 있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 토지. 내 토지의 주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고가 지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는 내 땅은 공로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다. 맹지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맹인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걸 맹지라고 하는데, 공로로 나가려고 그러면 어딘가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의 땅이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토지가 그렇게 생겼으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다닐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땅으로 다닐 수도 있지만 그 땅으로 돌아가면 너무 멀고 그리고 또 내가 농기계도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농기계를 갖고 다니기에는 너무 협소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내가 당신 땅으로 다닐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참아줘야지. 그게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 아니겠냐? 그리고 법적 의무도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A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슨 소리야. 이거는 내 땅이고 내 소유권은 절대적인 건데 내 땅을 네가 왜 마음대로 밟고 다녀.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하천 옆길에 뚝길이 있지 않냐. 뚝길로 다니면 되는데 왜 내 땅의 유일한 통로도 아닌데 그걸 다니냐. 그리고 또 하나 절로 돌아다니도 그렇게 비용도 크지 않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무슨 트랙터가 내 차로 다니느냐. 나 그 정도까지는 못 주겠다. 이 주장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민법에는 만약에 맹지인 경우에 제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그 공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거를 방해하면 안 돼요. 다만 그게 어느 경우여야 되냐면 적어도 무조건 통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공로로 나갈 때 비용이 너무 크거나 그리고 이게 손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쪽으로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적고 피해도 적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 폭만 줘요. 그러니까 한 2m 뭐 아니면 1.5m 요 정도 폭만 다닐 수 있도록 정해주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더 크게 그러니까 기계류, 그러니까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폭까지 줬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여러분들도 고민되는 것처럼 법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어. 원고가 누구냐면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했던 사람.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다. 이거는 A한테도 큰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항소심은 똑같은 사안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A 땅으로 다니냐. 그리고 이거는 하천 뚝길 옆으로 다녀도 되고 비용도 크지 않다. 양쪽 주장이 1대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사실관계인데 대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길이 아예 없을 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이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이 든다 그러면 인정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뚝을 넘어서 임야를 다니고 하면 경사도 심하고 배수로도 있어서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지만 농기계는 운반이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글로 다니는 건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 원심, 항소심은 좀 무리한 거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으로 다녀라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대체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폭이 그리고 농기계까지 다닐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 그러면 다니게 해줘라. 대신 여기에서 판결은 안 했지만
그 비용은 내야 됩니다. 그 땅을 사용하는 비용은 임요 감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통행방해 금지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느냐만 갖고 다퉈서 파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 나중에 원심법원에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통행하는 건 좋은데 그럼 통행료는 내놔라. 그 통행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을 해야 돼요. 그 폭을 정하고 그 폭만큼은 사용하되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로 월 얼마를 줘라. 요거를 이제 감정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좌우간 이웃된 토지에서는 이걸 상린 관계라고 하거든요. 상린, 이 서로 붙어 있는 땅들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리면 위에 물이 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밑에서 그 수로를 이렇게 터주지 않아서 위에 물이 차게 되면 이분은 밑에 땅 소유자는 수로를 터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상린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도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열어줘라라는 거고 다만 임료 감정을 통해서 사용료만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는 아직 판단을 안 한 것뿐입니다. 좌우간 이게 대법원 판결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셔서 이웃된 토지끼리는 잘 도와주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